우리 언론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매일 7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언론. 언론사 스스로를 죽이고 언론 소비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언론을 위해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원연 방송심의위원회 노조 혐오 특집. 자, 노조 혐오 특집. 우리 사실 이 이야기 이번 새로운 안건 자체는 지난번에 다 했는데 문제는 27차 안건 자체도 노조 혐오였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방송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난 안건과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상정된 새로운 안건이 모두 노조 혐오 보도예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 또 자꾸 웃지 말라고 좀 진지하게 해달라고 하시는 그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또 너무 웃지 말고. 근데 사실 웃을 만한 내용은 정말 아닌데요. 하다 보면 너무 기가 차서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 하는 짓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일단은 지난번 27차 안건 어떤 것을 올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의를 내주셨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27차 안건은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11월 27일 방송이었고요. 네. 채널A가 오랜만에 올라왔죠. 특히 김진애 돌직구쇼는 정말 민원연의 전통의 노다지 전통의 금광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근에 뜸하다가 김진 씨가 없으면 아무래도 금광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돌아왔으니까. 네. 아무튼간에 김진애 돌직구 11월 27일 방송 유성기업 폭력 사태를 다룬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노조의 폭력만을 부각해서 앞뒤 맥락 싹 다 자르고 노조가 그동안 8년 동안 받아왔던 극심한 탄압, 폭력, 차별 이런 것들 하나도 전하지 않고 이번 사건만 전하면서 마치 노조를 거의 악마처럼 묘사하는 보도는 사실 채널A 돌직구쇼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보수 언론이 지금도 하고 있는 행태인데 저희가 특별히 27차 안건을 올린 이유는 채널A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딱 걸렸구만. 네네. 거짓말을 했어요. 이제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일단 채널A의 이날 방송에서 이제 변환봉 변호사가 그러니까 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봤었는데 2011년도에 유성기업 사측에서 먼저 노조와의 임금 협상을 거부해버리고 직장을 폐쇄해버리니까 유성기업 회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이건 직장 폐쇄하면서 부당하게 노동행위를 제한할 것이다 해서 회장에 대해서 1년 6월에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부당 해고됐던 사람들은 최근에 복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직을 했었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었고 회장에 대해서는 1년 6월 실형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법적 정의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불구하고 자신들 또 개인적으로 응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복직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는 그 당시에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행동대장을 했던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소문이 돌았었고 노조원들 사이에 성명서까지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복직 판결을 받은 복직자들이 개인적 응징을 하는 차원에서 때렸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번 사건에서 사측이 지목하고 경찰도 이제 데려간 가해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죠. 때린 노동자들 11명 중에 복직한 해고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막 말한 거야. 진짜 사전에 잘 알아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이미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에 맞춰서 다 그냥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임원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문을 냈고 노조원들이 성명서까지 이제 돌렸었다 이런 것도 다 뻥이에요. 지금 유성기업 노조는 이런 얘기는 자기들도 처음 듣는다고. 예. 성명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명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성명서가 돌았다? 이렇게 되면 성명서라는 것은 노조가 자기네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붙이고 발표하고 그럼요. 공식적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한테 보도하라고 내는 거거든요. 노조가 만약에 진짜로 때리겠다는 기획을 미리 세웠다고 해도 그거를 성명서로 내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짜뉴스 도는 거 가져다가 말씀하셨나?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면 그냥 자기 내피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분이 또 채널A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이미 사법적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도 개인적 응징을 한 것이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뻥인 거죠. 이거는 이제 뻥이라기보다는 왜곡이죠. 왜냐면은 실제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이게 2012년의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유성기업은 노조 파괴 전문가 그 유명한 창조 컨설팅 출신의 아까 얘기했던 그 김모상무를 데려와가지고 네. 이분을 중심으로 정말 갖은 어떤 폭력과 차별과 탄압을 가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계속.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뭐 복수 노조 문제도 있고 협상 테이블에 원래 이 노조가 앉아야 되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개무시하고 그 무시하기 위해서 갖은 공작을 꾸미고 지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2012년 상태를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사법적 정의가 완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의 문제는 재판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노조가 탄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했던 것은 심지어는 검찰이 조사도 유예했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현재 상태는. 검찰의 기소 지연 그리고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사법적 정의가 내려졌다고 제멋대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뻥을 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심각한 사례였던 것인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안건으로 올렸고 역시 1,080명의 시민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뭐 이번에도 역시 대부분 거의 100%가 법정 제재예요. 1,080명 중에 8명 빼고 다 법정 제재하셨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노동자들의 폭행 자체는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노조가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시민들한테도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제재 수위가 내려갔어요. 최고 수위 제재인 프로그램 중지 수정 정정이 보통 이게 최근에 한 65%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57%로 좀 떨어졌고, 그래서 보면 한 8% 정도 떨어졌죠. 근데 요 떨어진 게 그러면 다 행정지도로 왔느냐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낮은 법정 제재로 간 거예요. 통상적으로 한 8% 나오던 경고주의가 도합 14%까지 나왔으니까 같은 법정 제재인데 수위만 조금 그렇죠. 낮았다. 최고 수위 제재보다는 경고주의 정도로 주자. 요거죠. 네. 그래서 행정지도 권고 4명, 문제없음도 4명. 이게 문제없음도 그동안 1명이거나 없었거든요. 근데 4명이나 나온 거죠. 그나마. 그때 문제없음을 왜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왜냐하면 문제없음 하신 분들이 사유를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조의 폭행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어느 정도 참작의 여지를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조항도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 조항 뭐 했겠어요? 당연히 뻥인데. 예. 객관성. 95%의 시민들이 객관성을 적용하셨고 뻥 쳐놓고 정정 안 해서 오보 정정도 76%. 그렇네. 그리고 유성기업 노조 노동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20조 명예훼손 금지도 71%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 그래도 1,080명이나 오셨네. 생각보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오히려 좀 덜 오신 거예요. 덜 오신 거죠. 한 1,500명 하시다가 그래도 꾸준히 1,000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약속처럼 해주시는 상태가 된 것인데 이 응원글에 보면 참 매주 응원글에 참 재밌는 게 많아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응원글도 좀 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응원글에 보면은 이거를 벌써 거의 30분에 가까이 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그래도 꿋꿋이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응원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올리는 우리는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해서 뭐하냐라고 그 응원글에 답답하다라고 하셨던데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연말에 거기 가서 뭐 방송통신 이 추위에 가서 뭐 시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우리가 TV조선이라는 딱 하나의 방송사를 위해서 뭐 5건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방송심의 규정을 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잘 하다 보면 충분히 1년에 5개 정말 너무 많아서 오히려 5개로 만드는 것도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봐주기도 힘들다. 예. 진짜. 그런데 5개로 줄이기가 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까지 이렇게 딸랑 2개 내놓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3개입니다. 예. 아니 그거 다 2개 다 재판 들어갔기 갔어. 때문에 예, 사실상 뭐 없는 끝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데 또 뭐 그 와중에 뭐 한 번은 쉬었다 그러고 회의를 쉬었다고 요새 심의 하고 회의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방송 몇 가지 좀, 이건 정말 나올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심의를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관련된 그것도 완전 왜곡 보도였거든요. 완전 명백한 거짓이었는데 네. 그 보도는 또 미뤄졌잖아요. 무슨 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룬다나 뭐. 아니 근데 그런 규정이 있어요? 방심위가 해당 보도로 인해서 재판 넘어가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규정이 있나요? 자기네들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냥 미룰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MBN 미디어랩 사태 때 그때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그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사가 끝나서 거기서 징계가 떨어지면 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한 8개월, 9개월 후에나 심의가 나오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책임전가지 그게 무슨... 그렇죠. 거의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은 판단을 못 하겠다라는 거죠.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 판단 못 하겠으면 방심을 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 들어서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객관성 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능력이 없다, 자기의 어떤 지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오히려 방심위의 판단이 재판의 증거처럼 작용이 돼야 돼요. 자기네가 재판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이상하잖아. 뭐 말이야 완전. 자, 아무튼간에 그리하여 좀 여러분들이 되게 답답해하시던데 저희도 좀 답답한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우리가 지금 작년이 아니고 올 5월부터인가 저희가 시작을 했나요? 이거를 꽤 됐어요. 지금 30차 시가 다가오는데 이것을 좀 평가하고요.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주 와서 이거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인가, 뭐 아니면 진짜 이거 다 하지 말고 이제 방통위 앞에 가서 맨날 1인 시위나 하고 그냥 그렇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토론회를 저희가 1월에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니까 방심이는 우리 방송 되게 싫어하겠다. 혹시라도 들으시면. 예. 왜? 당연히 싫어하죠. 좋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저희도. 네.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 안 들을 것 같다 오히려. 네.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 28차 안건 이거 저번에 한번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28차 안건은 TV조선 뉴스구 저녁종합뉴스의 11월 30일 보도와 12월 4일 보도입니다. 택배 연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역시나 이번에도 노조 혐오, 민폐 프레임을 아주 노골적으로 내보인 보도고요. 역시 노조가 왜 파업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노조가 그동안 노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죠. 역시 CJ 대한통운 사측의 갑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 전부 보도하지 않은 채 노조가 파업해서 시민들이 물건을 못 찾아가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풀었다고 해놓고 여전히 배송을 방해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가서 배송을 방해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도된 다 뻥이 다 뻥. 예. 그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CJ 대한통운이 파업을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풀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차량을 대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서 차량을 대야 컨베이어 벨트에 대야 이제 물건을 실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은 거예요. CJ 대한통운이 사측이. 네. 그래서 막지 마라.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막으니까 그래서 결국 기사들이 손으로 옮겼어요 그걸. 손으로 옮기는데 그것도 막아. 컨베이어 벨트를 꺼버렸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화가 나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서 항의한 거예요. 그거 딱 잘라, 그 CCTV 딱 잘라가지고 이거 봐라 배송을 방해하고 있다. 제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덜투덜한 것 같은 그 노조원도 사실은 그 앞뒤로 굉장히 많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배달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 우린 지금 파업 중이다라고 말한 그 책임질 수 없다라는 식의 단호한 말만 잘라서 했는데 파업 지역에서는 기존 물량이 쌓여 신규 접수도 못 받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 내려왔던 물건은 어차피 그건 우리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배송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건 회사 측에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본인은 그것이 녹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TV조선 보도에서 이게 이제 방송심의 규정에 뭐 지금 뭐 녹취를 뭐 그렇게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보도 취재윤리를 완전히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당사자들이 심의를 넣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넣는 것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사실관계를 알아서 넣는 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외부로 드러난 뭐 성명이 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내용으로만 해서 넣은 거고요. 아마 당사자 택배노조에서 그리고 그 인터뷰한 당사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심의를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 심의에는 그거 썼어야 되는 건가요? 녹취 부분을? 아니에요. 저희가 쓰는 게 오히려 왜냐면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각자 자기 사정에서 넣자라고 넣으십시오라고 얘기를 반드시 했었습니다. 심의 규정에 공개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네.